국공합작으로 공산당은 국민당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세력을 키워왔지만 4.12 상하이 쿠데타를 계기로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국민당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국민당을 피해서 그리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농촌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공산당은 장시성, 정광산에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조직을 재정비도 하고 홍군도 재편성하면서 특히 친농민 정책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장시성 일대는 국민당에 쫓겨온 공산당원들이 모여들면서 곳곳에 소비에트가 성립됩니다. 장시성 농촌을 중심으로 공산당 세력이 확대되자 위협을 느낀 장제스는 홍군 토벌 작전에 들어갑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군 1930년 12월 장시성 거점을 공격했지만 주도의 게릴라 전술에 1차 토벌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병력을 2배 늘려 진행한 2차 토벌 작전도 실패하자 장제스는 군대를 직접 이끌고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어쩔 수 없이 철수합니다. 국민당의 토벌 작전을 모두 막아낸 공산당, 이제 장시성 루이진에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300여만 명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다 라고 할 만큼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했던 장제스. 지금은 일본보다는 공산당이라는 생각에 일본이 원하는 건 다 주고 정전협정을 조인한 후 공산당 토벌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4차 토벌 작전은 이전에 비해서 성과는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동북지방에 만주국을 세우려는 일본이 방해합니다. 열하사변으로 철수하면서 4차 토벌 작전도 중단됩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의 게릴라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군제를 재정비하고 장교들도 새롭게 배양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략가로부터 대게릴라 맞춤 전법인 토치카 전술도 채용하면서 제5차 포위 토벌 작전을 시작합니다. 한편 강서 소비에트는 마오쩌둥이 실각하고 소련 유학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4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법은 붉은 군대의 전술이 될 수 없다며 마오쩌둥을 실각시켰습니다. 소련 유학파가 장악한 공산당 지휘부는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술을 버리고 80만 장제스군에 정면 맞대응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장제스 군대는 먼저 농민을 타 지역으로 소개시켜서 홍군으로 가는 보급을 막고 요충지마다 토치카를 구축, 홍군 상호간 연합작전을 저지시킨 후 수백 대의 항공기까지 동원하면서 입체적으로 공격, 홍군을 제압해 갑니다. 혁명도 좋지만 이제는 생존이 더 급한 홍군. 공산당은 강서 소비에트 측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국민당군이 없는 곳, 바로 대장정의 시작이 됩니다. 홍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장제스 군대를 피해 생존하는 겁니다. 1934년 10월 홍군의 주력부대가 출발, 목적지도 기한도 없이 국민당군을 피해 대행군을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2만 5천 리의 대장정, 혁명의 상징 등 고귀한 단체 행동으로 기념하지만 국민당과 대만의 시각은 1년 내내 국민당을 피해 도망다닌 걸로 표명합니다. 국민당군과 몇 번의 전투 빼고는 1년 내내 도망다닌 거 사실입니다. 조금 다르다면 국민당군은 예전 군번들의 못된 버릇이 남아있어서 농촌을 수탈하고 행패를 일삼는 등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 홍군은 농민을 공산혁명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당에 비해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농업국가였던 중국에서 농민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이후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장정이 진행되던 1935년 1월 준위에서 공산당 간부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마오쩌둥은
터벌군의 5차 포위 공격에 대한 전술을 비판합니다. 장체스의 100만 대군을 맞서 유격전이 아닌 진지전을 택한 실수와 탈출 과정도 전략적 후퇴가 아닌 맹목적인 토지였다고 비판합니다. 이 회의로 홍군을 장악했던 소련 유학파가 물러나고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국내 공산당파가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이 준위회의 이후 홍군의 전략과 전술도 변합니다. 도시혁명을 중시했던 코민테른 세력이 밀려나고 중국 특성에 맞게 농촌을 혁명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마오쩌둥식 혁명론이 중시되었고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전이 우선이라는 전술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마오쩌둥의 시대가 열립니다. 홍군은 국민당군의 봉쇄망을 뚫고 지방 군벌과 싸우면서 11개성 18개 산맥을 넘고 17개의 강을 건너 12,000km의 재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주력 부대인 제1방면부는 8만여 명으로 출발했지만 연안에 도착한 홍군은 대략 8천여 명. 이후 2방면군, 4방면군이 합류하면서 홍군은 대략 3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사지에서 살아남은 3만 명의 홍군은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병사로 이후 항일투쟁과 국민당군과의 내전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공산당 터벌에 몰입했던 장체스. 대장정에 지친 홍군을 힘들이지 않고 괴멸시킬 수 있었지만 정셰량의 서한 사번으로 장체스의 공산당 터벌의 꿈은 깨지고 중국 공산당은 기사회생합니다.